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요, 스위스의 UBS 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결국에는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4년의 크레디트 스위스 역사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의 시초였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의 시초였던 베어스턴스 은행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게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의 시초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리먼 브라더스를 그 시초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잡음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베어스턴스 은행을 한번 알아볼게요. 192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뭐 리먼에 비해서는 역사는 좀 짧다. 100여 년 정도 짧은 은행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보다 앞서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 업체는 파산한 건 아니에요. 파산한 건 아니고 JP 모건 체이스의 인수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사라졌고 미기는 봉합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의 UBS 은행, 1위 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턴스와 JP 모건, JP 모건은 혹시 역사가 좀 많이 됐죠. 그리고 금융원에서는 뭐 JP 모건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JP 모건이 베어스턴스 은행을 인수를 했죠. 요즘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일단은 위기는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 헤어컷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채무가 탕감된 상황입니다.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한 22조 정도 규모가 상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낮은 가격에 인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높아가면 높아지면서 어, 됐습니다. 자, 이 베어스턴스 은행이 왜 이렇게 과거에 어려워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제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서만 본다라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6.25%에서 1%까지 급격히 내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006년까지 엄청난 그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과 똑같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죠.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금융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공학을 이용한 선구자가 바로 이 베어스텐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빚으로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빚을 내서 또 뭘 사겠죠? 그럼 또 그 빚을 산 거에 또 빚을 내서 또 사는 거. 이게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무려 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35억을 구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베어스텐스 은행이 그 정도의 엄청난 빚, 레버리지를 바로 활용을 했습니다. 바로 CDO, 우리가 이제 부채 담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만들게 됐고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돈을 굴려왔었던 겁니다. 자, 한번 그 구절을 보게 되면요. 금융기관이 계약을 하죠. 모기지를 가지고요. 그러면 MBS, 모기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걸 또 투자기관에 매입을 해요. 그리고 MBS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담보부 채권을 만들어요. 증권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같은 1억이 35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부채를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어스탠스 은행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좋았죠.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요. 자, 이럴 때 뭐가 문제됐습니까? 바로 담보만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신용도 이런 거 상관없이 담보물만 가지고 대출해줬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줄만 알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의 시초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06년 말부터 주택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베어스턴스의 파생 상품 거래량 이게 무려 13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에요. 베어스턴스는 기초자산 111억 달러였는데 이것을 기초로 4천억 달러 자산을 불리게 된 거죠. 바로 레버리지가 그래서 무려 35배가 됐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베어스턴스의 레버리지입니다. 그와 맞먹는 게 모건 스탠리였어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는 3위 정도, 4위 정도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베어스턴스는 JP 모건이 인수하며 사라졌지만 그 후에 바로 이 리먼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 경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대량 인출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뭐 미국의 SVB 뱅크라든가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보시겠죠. 은행은 신뢰예요. 그 신뢰가 무너지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파산하는 게 은행입니다. 내 돈이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렇게 파산하는 거죠. SBB 은행 같은 경우는 무려 48시간 안에 파산이 됐죠. 바로 이 핸드폰, 이 모바일 뱅킹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다른 쪽에서 또 어떤 형태의 불안이 싹틀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2007년도 6월 달에 베어스턴스의 2분기 순이익이 33%가 감소했다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최대한 버티다가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중반입니다. 높은 등급의 신용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32억 불의 구조금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6월 29일 날 이 회사의 자산 관리자인 리처드 마친이라는 사람이 해고가 돼요. 자, 그리고 2007년도 7월 16일입니다. 이때 서브프라임 헤지 펀드 두 개가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의 가치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8월 달입니다. 두 곳의 헤지 펀드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2008년 9월 10월 달에 발생했죠. 근데 그 징후는 이미 2007년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07년 8월 6일에는요.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똑같아요. 우리 견조하다. 절대 이 은행들이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괜찮다고 그러죠. 유동성이익이 괜찮다 얘기를 합니다.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도 대표가 CEO가 사내 서한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격려의 말, 우리 괜찮다 이렇게 메일을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외부로 유출된 것이 오히려 이렇게 좀 크레디트 스위스의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정말 괜찮다라면 아무 말도 없겠죠. 자, 그리고 2008년 1월 달에 CEO가 사임을 해요. 자, 그리고 2008년 3월 달에요. 회사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루머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도 안 지났어요. 2008년 3월 14일 미국의 연방은행하고 JP모건이 이 구제금융에 합의를 하게 돼요. 이때 고객들이 환매 요청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무려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죠.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반토막입니다. 최근에 은행들 반토막씩 나죠. 그죠? 자, 구제금융 자체가 일단 고객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JP모건이 이 베어 스턴스를 인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처음에는 이제 2달러, 2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0.5프랑 정도에 인수하려고 했다가 0.25프랑이죠. 인수하려고 했다가 4배 정도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입니다. 3월 25일 이 베어 스턴스 같은 경우는 인수 가격을 주당 10달러로 이제 올리면서 이제 JP모건 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리고 2008년 3월 16일 JP모건이 베어 스턴스 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후에 새로운 곳, 바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를 막으니 더 큰 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 흐름 볼게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달부터 어때요? 이미 뭔가 불협화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2007년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예요. 나스닥에. 자, 그럼 주가 빠진 거죠. 몇 개월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베어 스턴스가 이제 JP모건이 인수가 됐어요. 쫙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이라는 것은요. 신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10% 또는 20% 이상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은행은 파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상 한 번에 돈을 인출해 가게 되면 멀쩡하던 은행도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파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SBB 은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베어 스턴스의 과거 모기지 펀드 파산 위기는 자본시장의 풀밭에 총성을 울린 거죠. 자, 여기 이제 양이에요. 보통 이제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뭐 그냥 얌전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무리지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총성이 딱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들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혼비복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베어 스턴스의 사건은 이 조용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양에게 총성을 울린 사건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SBB 뱅크라든가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의 이 사건은 이렇게 얌전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투자자들의 총성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미국이 이 심리를 또 유럽이 이 심리를 안정시킬 것인가? 미국이 해야 할 중대한 그런 일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최근에 이 금융 위기에 또 징후에 워런 버핏이 또 구원 터서로 나서냐 뭐 이런 내용들도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구제금융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긴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돈을 맡겼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오히려 더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비관론자는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또 긍정자론들은 또 위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두 개를 적절히 섞어야만 여러분들 주식에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돈마이TV의 한동호 대표였고요.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